그 2주 동안 뭐 시간이 아니 2주 동안 이걸 안 했으니까 약간 좀 까먹은 게 많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정리부터 좀 볼게. 요 문제 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게 평균 변화율 얘기부터 배우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뭐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어떤 함수가 있고 두 개의 점에 x좌표를 a라고 할 거고 여기를 x는 b라고 할게. 그리고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 거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여기 안에서 b-a분의 요 점의 y좌표는 뭐야? fa, fb지. 그래서 fb-fa라고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x값의 차이를 뭐 x증분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뭐라고 써줘? 델타 x라고 써주지. x값의 차이야. 그래서 b-a를 델타 x라고 써줬을 때 난 요 식을 델타 x분의 뭐라고 써줄 수 있어? f 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 마이너스 fa 이렇게. 문제에는 두 가지가 표현이 다 나오니까 둘 다 알아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그 같은 말로 미분계수, 그 의미는 두 점 사이에 아니 한 점에서의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위에 있던 거에서 내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B의 위치를 어디로 보내면 돼? A로 보내주면 돼. 그래서 B를 A로 보내는 극한이. 알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식 있잖아. 요 식을 내가 기역이라고 할게. 기역에서 B를 A로 또는 델타 X를 어디로? 0으로 보내는 극한이. 알겠지? 그 정의 자체가. 알겠니? 순간 변화율의 정의. 그래서 내가 리미트 B를 A로 보낼 때 b-a분의 fb-fa라고 하면 되지. 혹은 어떻게 해주면 돼?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주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 식이 B를 A로 보내는 극한 혹은 둘의 사이를 0으로 좁혀버리는 극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얘는 둘 다 의미하는 게 X는 A에서의 fx의 접선 기울기야. 접선 기울기.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자, 위에 거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얘는 상수값이. 알겠지? 변수가 아니라는 말이야. 상수값이. 알겠지? 미분계수,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다 똑같이 상수값이야. 그럼 여기에서 넘어가서 자, 어떤 fx가 있는데 그 모든 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로 만들 수 있지. 봐봐. 나한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찍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값으로 찍어. 전부 다 함수값으로 찍어.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가 돼? 도함수가 되지. 그래서 봐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도함수거든. 얘는 어떤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함수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내가 fx의 도함수를 f'x라고 할게. 얘는 정의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정의에서 얘는 봐봐. 표현 자체가 f'a지. 그러면 이 a는 함수 값이잖아. 어떤 함수 x에다가 함수를 표현할 때 그 변수가 x라고 하면 그 x 대신에 a라는 상수를 대입하면 함수 값은 상수 값이지. 그 a를 변수로서 써주는 거야. 얘는 대입한 상황이야, 알겠지? 우리가 이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서 도함수를 배우잖아. 얘는 정의 때문에 그래. 얘를 정의 내리려면 하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는 걸로 정의를 내려줘야 돼.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편하거든. 근데 이게 까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배우고 그거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게 정배잖아. 근데 약간 역배로 먼저 배운다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에서 A가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상수값을 표현해. 근데 요 A를 변수인 X로 표현해주면 그게 바로 도함수가 돼. 알겠지? 그래서 F'X야. A 대신에 뭐가 대입되어 있는 거라고? X가 대입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리미트 델타 X 말고 또 써주는 문자가 H거든.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뭐라고 써주면 돼? X라고 써줘야 돼. 알겠지? 이러면 이게 도함수의 정의고, 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그 다항함수 있잖아. 다항함수가 만약에 gx가 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요거의 도함수는 g'은 어떻게 들어가? n의 x의 n-1제곱 요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g라는 함수에다가 h라는 함수를 더했어. 요거의 미분은 그냥 g' 플러스 h'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g 곱하기 h를 미분해주면, 미분한다라는 건 여기서 도함수를 구한다는 뜻이야. g 한번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h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g 한번 써주고 h 한번 미분해주고, 요거에 대한 증명은 이거는 해줬어. 우리 주말 테스트에도 나왔고. 알겠지? 요거 증명 방법은 인수분해 약간 복잡한 거 써주면 돼. 이거에 대한 증명 안 해줬는데 하지 말자고. 알겠지? 그냥 요거를 외워놓고 써주는 게 더 낫잖아. 이거에 대한 증명조차 얘를 이용해주면 돼. 극한 계산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근데 약간 좀 복잡해. 그냥 연산해서 복잡해. 그래서 하지 말자고. 너네가 이걸 외워놓고 써먹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내가 g에 대해서 n제곱 있지? 얘를 미분할 거야. g의 n제곱을 미분할 거야. 그러면 n이 한번 내려오고 g의 n-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g'까지 써줘야 돼.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내용을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만 추가로 우리가 이 미분계수의 정의 쓸 때 있잖아. 요 델타 x하고 여기 있는 델타 x는 그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만 써놓고 그냥 마무리 지을게. 얘는 모양이 일치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을 계백문 말고 노트에다가 한번 쭉 정리해 주세요. 이게 3단원의 전반적인 그냥 전체 내용이야. 알겠지? 내가 아까 문제 풀라고 했을 때 4단원 내용은 풀라고 안 했거든. 3단원에서 4단원으로, 3단원에서 5단원으로, 그 다음에 6단원으로 이어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꼭 알고 있으세요.
왼쪽 거 지워도 되니? 다 지워도 돼? 다 됐어? 효원이는? 봐봐. 두 번째 거 풀라고 했거든, 요거. 3-7의 두 번째 거 보면 그 fx가 있고 일단 fx가 나오다 말았거든. 지금 보면 여기부터 해결해 줘야 돼. 봐봐, 극한이야. 근데 극한에서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지. 분자도 뭐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근데 생긴 모양이 뭐의 정의랑 똑같아? 미분계수의 정의랑 같아. 그래서 요거는 미분계수 표현으로 f 프라임 뭐를 의미해? 2를 의미해. 알겠지? 얘는 아니야. 알겠지? 미분계수 아니야. 왜 그러냐면 미분계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이 일치해야 돼. 근데 일치하지 않잖아. 위쪽에 여기 분자 부분은 x고 분모 부분은 x의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 부분을 x로 고쳐줘야 돼.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자, x-1분의 f의 x-f1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이 곱해지면 되지. 자, 요거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봐봐. 이거는 지금 요 부분은 f'1로 미분계수의 정의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분의 1로 수렴해. 알겠지?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이 가능한 거야. 앞에 부분은 f'1로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2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것끼리 곱해도 괜찮지. 근데 곱하는 거를 찢었을 때 각각 수렴하면 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의 f 프라임 1이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fx가 나와 있잖아. 여기에서 그냥 도함수를 직접 구해도 괜찮지. 도함수를 직접 구해보면 f 프라임은 4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갈 거고 f 프라임 2가 14라고 했으니까 저기다 2 대입해주면 8, 4, 32 그 다음에 4a 플러스 b가 14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에 f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1이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원래는 마이너스 2인데 2까지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 두 개만 연립하면 a, b 끝이.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약간 안 봐도 비디오긴 한데 요 얘기를 안 썼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해두세요. 극한값이 각각 수렴할 때 곱해도 돼. 근데 곱해져 있는 거를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을 때 각각 수렴하면 분리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다 정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자기가 안 돼 있는 것만 추가하면 돼.
이런 건 안 돼 있을 거야. 알겠지? 아직 선행 시작은 안 한 시점이니까 그 최대한 앞에 거 조금 더 탄탄하게 잡고 갈게. 지워도 되니? 3-8번 볼게요. 3-8번. 내가 아까 2번 풀라고 했었거든? 봐봐. 지금 극한 구하래. 그냥 단순히 극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 대입해보면 0이고 여기도 1 대입하면 0이지. 그럼 0분의 0꼴이잖아. 둘이 인수분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분자 부분을 x-1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조립제법 이렇게 쭈르륵 쓰는 것보다 차라리 미분계수 정의를 응용을 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fx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x의 10제곱 플러스 2의 x라고 잡을게. 그러면 f3이 뭐야? 아니 미안 f1이 뭐야? 3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준 거냐면 봐봐. 지금 요 식을 끌어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1 아씨 왜 이래? fx 마이너스 3이 원래 식이잖아. 근데 3을 누구로 대체하자고? f1로 대체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완벽한 미분계수의 형태 있잖아. 그걸로 바꿔주자고. 그럼 봐봐. 얘는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의 x-f1 이렇게 써버리면 끝이야. 그러면 요거는 미분계수의 정의고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할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1을 향해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f'1을 구하자라는 뜻이야. 그러면 f'1 구하려고 또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까? 아니야. 우리가 fx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f'을 도함수를 직접 구해내주면 10의 x의 9제곱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저기에다가 몇을 대입하자고? 1을 대입하자고. 그래서 12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다 써줘야 돼. 풀이 과정을 쓸 때는 처음에 fx를 얘로 잡고 그 다음에 3을 f1로 갈아 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다. 이게 끝이야. 그렇지? 뭐 정리할 내용은 딱히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길게. 알겠지? 자, 다시 노트 한번 꺼내주세요. 개념 정리하려니까. 이거 꺼놓자. 뜨거우시면 또. 약간 빈 프로젝트 쓴 이후로 빈 칠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 그러니까 너네 백지 테스트 할 때 좀 머리 하얘지잖아. 그냥 내가 저기 극대 극소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잘 못 쓰잖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어쨌든 봐봐. 도함수로 가자. 우리가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했잖아. 그 도함수를 왜 구할까? 원래 함수를 뭐 하려고? 분석하려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그 한 2주 전쯤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 그게 뭐였냐면 도함수는 원래 함수를 분석하는 도구라고. 알겠지?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이득이 되는 점은 뭐냐면 원래 함수가 만약에 다항함수야. 그럼 도함수 구했어. 그 도함수는 원래 함수보다 어때? 차수가 낮아. 그럼 그거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편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써줄 거야. 다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일단 말로 들으면서 뭘 배웠는지 기억을 되새겨봐. 우리가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려면 도함수를 봤을 때 도함수의 뭐만 판단하면 돼? 부호만 판단하면 돼. 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것만 봐주면 돼. 근데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함수값을 다 봐야 돼.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서 커지네 이거를 봐줘야 된다고. 근데 도함수는 딸깍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것만 보면 되잖아. 알겠지? 함수값을 보는 것보다 실제 함수값이 커지는 거를 보는 것보다 양수다 그러면 함수값이 커지는 상태구나, 증가하는 상태이구나, 요거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를 우리가 f'x라고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게. 도함수 가로가 f'x, 얘는 fx 분석의 도구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첫 번째, 자, 증가 감소라는 게 있어. 자,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겼다가 요거는 증가하는 함수일까? 효원이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고 감소는 미분 가능성하고 동떨어진 얘기야. 증가한다라는 거는 왼쪽에서의 함수값 있지, 오른쪽에서의 함수값 있지. 자, A가 B보다 더 작으면 FA라는 함수값 또한 더 작다야.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가 증가 감소야. 근데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하려면 당연히 뭐 가능할 때만, 미분 가능할 때만.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거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상황만 볼게. 알겠지? 그래서 극대극소도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는 도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자, 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냥 그래프 보고 증가하네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약간 복잡한 다항함수일 때는 그 차수를 낮출 필요가 있지. 근데 다항함수는 뭐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함수 가지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미분 가능할 때만 쓸 거야. 알겠지? 미분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프 그냥 그려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봐줘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애초에 증가 감소의 정의는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진다, 더 크다, 얘가 증가의 정의.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함수값이 더 작다, 얘는 감소의 정의야. 정의랑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증가 감소 괄호하고 미분 가능할 때. 자, 봐봐.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양수값이겠지. 접선은 직선이잖아. 우상향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접선의 기울기 말고? 미분계수 말고? 순간? 변? 유리지. 그러니까 요 율 자체가 비율을 의미하잖아. 이게 변화율이 뭐냐면 우리 기울기 같은 거 따질 때 기울기도 비율이잖아.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잖아.
x 값으로 커질 때 y 값이 작아지면 이 변화율이 음수인 거고, x 값이 커지는데 대신 y 값도 같이 커지면 이 변화율은 양수라고. 알겠지? 이해됐니? 그럼 순간 변화율이 양수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커진다라는 의미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막 경제 성장률 이런 거 있잖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0.5야. 그럼 성장한 거야? 아니면 쇠퇴한 거야? 성장한 거야. 알겠지? 조금이라도 커지긴 커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약간 언어 테스트 한번 해볼게.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24년도에는 봐봐.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로 감소했지.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어. 그러면 올해 경제는 성장했을까? 성장했을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잖아. 1%. 마이너스 1%가 됐잖아. 요거는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을 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감소했다는 뜻일까? 실제 경제가 성장한 거야. 알겠지? 경제 성장률은 3%라고 하면, 플러스 3%라고 하면 3%만큼 커진 거지. 근데 2%만큼 더 커졌잖아. 실제적으로 성장은 했다고. 근데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감소한 거야.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작년에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올해도 성장하긴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덜 성장한 거야. 이게 수능 국어 지문에 나와. 이걸 보고 너네가 판단을 해줘야 돼.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다. 이거 보고 실제 경제가 감소했다. 이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순간 변화율이 양수라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 작아지더라도 양수값을 유지하고 있으면 원래 함수는 계속해서 커진다. 우상향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게 말이 좀 어려울 거야. 아마 너네가 배우기에는. 알겠니? 무슨 뜻인지? 진짜 나와. 수능 국어 지문에. 되게 헷갈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순간 변화율이 양수값이면 그 양수가 작던 크던 간에 어떻게 된다고? 원래 함수는 커진다고. 알겠지? 그 얘기를 그냥 한 거야. 만약에 이게 잘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일단 외워놔.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f'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fx가 어떻게 된다고? 뭐 한다고? f'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fx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증가해. 알겠지? 그 다음에 f'x가 음수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fx가 감소해. 알겠지? 요거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번에 설명했던 게 뭐냐면 그 어떤 명제들을 만들었거든. 봐봐. fx가 증가이면 f'x는 양수이다. 요거 맞을까 틀릴까? 옳은 명제일까 참인 명제일까? 이거 틀린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자, 그 반례가 뭐냐면 그 반례가 봐봐.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을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이거는 증가하는 게 맞지. 정의에 따르면 x라는 점에서 함수값, 그 다음에 그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 모두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게 확실하잖아. 근데 이 순간적으로 성장이 멈출 수도 있어. 이렇게 쭉 커지다가 그만 클래 하고 아니 다시 클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미분계수는 다 양수긴 하지만 0을 포함하잖아. 0이 돼도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참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지? 근데 반대로 봐봐. f'이 0 이상이면
fx는 증가한다. 이건 아니라고 했지. f'이 0 이상이라는 말은 f'이 0 이상이란 말은 그냥 증가하다가 나 멈출래 하고 이렇게 쭉 가도 괜찮지. 요걸 보고 우리가 0 이상이야 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쪽 구간을 보고 우리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니 없니?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 얘는 그냥 멈춰있는 상태야.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알겠지? 세상에 증가 감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 현상 유지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F'이 0 이상이라고 하면 이런 발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증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명제는 틀린 명제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계백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치우고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놓을게. 자, 어쨌든 증가 감소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F'이 0보다 크면 증가, F'이 0보다 크면 원래 함수는 감소. 원래 함수가 아니라 함수가 감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값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그 극값의 정의가 미분이랑 관련이 있을까? 극값의 정의가, 극대극소의 정의가 그 도함수랑 관련이 있을까? 관련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극대극소를 내가 영업식 표현으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그 일부분에서 제일 큰 값이 극대, 그 일부분에서 제일 작은 값이 극소야. 그래서 정의만 한번 볼게 다시. 그러니까 얘는 정의 자체가 좀 쉽잖아. 얘는 그 정의 자체가 약간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한번 해볼게. 봐봐. 함수 fx가 있어. 함수, 자꾸 계속 함수라고 얘기할 뻔해. 함수 fx가 있으면 여기에서 자, x는 a를 포함하는 지원아 무슨 구간일까? 무슨 구간? 둘 중 하나야. 닫힌 구간일까? 열린 구간일까? 아니야, 열린 구간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커지는 형태야. 이거 누가 봐도 극대는 아니지. 만약에 정의를 써놓고 한번 보여줄게. 자, 요게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자, fx하고 fa를 비교했을 때 fx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 자, 다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들 있지? 얘네가 fa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거면 얘가 극대가 돼.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썼어. 이거를 닫힌 구간으로 잡잖아. 내가 여기 점에서 극대라고 할 수 없지. 근데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쓰면 얘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야.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를 보면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럼 얘 자체가 극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를 포함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함수값이 큰 점이야. 그럼 열린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얘가 극대가 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얘는 극대는 아니잖아. 그래서 봐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열린 구간으로 썼어. 그럼 이 점에서 봐봐.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 점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함수값은 못 갖잖아. 무조건 여기보다는 약간 더 큰 데로 가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얘를 포함할 수가 있어. 요 x를. 근데 여기서는 더 큰 게 있잖아. 그래서 극대가 아니라고.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누가 봐도 극대가 맞지. 그래서 얘를 닫힌 구간으로 포함시켜도 극대가 될 수 있는데 열린 구간으로 포함시키려면 이것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약간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잘 들어가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열린 구간이야. 요거는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겨. 알겠지? 여기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마세요.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닫힌 구간 말고 열린 구간을 써야 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런 점도 닫힌 구간으로 정의 내리면 극대가 될 수 있다. 요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돼. 한 번만 더 볼게. 한 번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봐봐. 만약에 내가 닫힌 구간으로서 정의를 내리면 여기 점 있지? 여기 점이 극대가 될 수 있어. 왜? 얘를 같이 먹으면서 여기까지 들어가 주면 이 구간에서 이 점은 가장 크지. 얘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에서 이 점은 가장 크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극대가 될 수 있어. 만약에 열린 구간이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러면 여기는 최대값이 존재하니? 가장 큰 값이 존재해? 아니야, 최대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된다고. 그래서 극대가 존재하는 구간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가장 높이 있는 점이 필요하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극대 극소의 개념은 도함수랑 관련이 없어. 봐봐. 내가 만약에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근데 여기서의 함수값이 여기로 찍혀. 그러면 이 점은 극소가 될 수 있니? 극소가 될 수 있지. 이거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제일 낮잖아. 알겠지? 정의대로 가주면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미분이 불가능할 때마저도 극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얘는 불연속하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연속하면서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또 있거든. 그게 첨점이라는 거 있지. 얘는 극대가 될 수 있을까? 충분히 될 수 있지. 이거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함수값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극대, 극소,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미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극대, 극소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미분 불가능할 때는 도함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자고. 알겠지? 근데 우리는 정리할 거는 또 도함수가 존재할 때, 즉 미분 가능할 때를 볼게. 알겠지? 그래서 극과 미분 가능한 상황. 자, 봐봐. 극대를 가질 때는 f'x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야 될까? 극대. 커지다가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돼. fx가 증가한다? 도함수는 음수이다야. fx가 증가한다야. fx가 증가한다? 도함수가 양수이다. fx가 감소한다? 도함수가 음수이다. 한 번 더. fx가 증가한다? 도함수가 양수이다. fx가 감소한다? 도함수가 음수이다. 이거는 알아두자고. 알겠지? 이거 문장 자체를 그냥 외워놔. 알겠지? 도함수가 양수이다. fx는 증가한다. 도함수가 음수이다. fx는 감소한다. 요건 알고 있자고. 알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 fx가 증가할 때 왜 도함수가 양수인지는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납득됐지? 그럼 외워? 이제 문제 풀 때는 그걸 계속 납득하면서 푸는 건 좀 그렇잖아. 알겠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증가하는 함수 그려놔?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의 교육이 다 양수.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려도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극대라는 점은 도함수가 증가해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해야 돼. 알겠지? 그럼 원래 함수 f는 증가해서 뭐로 바뀌어야 돼? 감소로 변해야 돼. 그래서 극대에서는 f'이 뭐다? 0이다. 알겠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려면 반드시 뭐를 지나야 돼? 0을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극대이면 f'은 뭐라고? 극대이면 f'은 0이라고. 알겠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잖아. 다시 극대라고 하면 자,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 바뀐다고. 그럼 그 중간에 반드시 뭐를 지나야 돼? 0을 지나야 되잖아. 근데 대신 여기에서 역은 성립하니? 역은 안 돼. 역은 성립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면 이 정도 정리해줬으면 당연히 극소에 대한 것도 다 할 수 있지. 자, 첫 번째 극대, 두 번째 극소야.
극소 같은 경우에는 자, F'이 반대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고, 원래 함수 F는 감소해서 어디로 바뀌어? 증가로 바뀌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소이면 F'이 몇이라고? 0이고 역은 성립하지 않아. 알겠지? 역은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까지만 노트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오늘 1트 많이 쉽게 냈어. 줘도 되니? 줘도 돼? 성수야, 3번 뭘까? 이제 뭐 얘기할까 내가? 그래프 그리려면 또 뭐 해야 될까? 방금 했던 게 도함수가 양에서 음수, 도함수의 부호 변화지. 그러니까 아까 방금 했던 게 극값 구할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잖아. 그치? 도함수 부호 얘기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도함수의 증가 감소 얘기할 차례잖아. 부호 변화 다음은 증가 감소야. 그럼 거기에서 이어진 내용이 뭘까? 힌트. 초성. 응?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게 볼록성이거든. 자, 봐봐.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위로 볼록이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위로 볼록이지. 자,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음수지. 접선의 기울기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감소해. 알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접선 기울기가 감소야.
그래서 도함수 자체가 뭐 한다? 감소한다. 근데 아까 감소는 뭐라고 했어? 원래 함수가 감소이면 도함수는 음수라고 했지. 그러면 도함수는 음수인 거야. 근데 이건 안 나와. 알겠지? 알겠지?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자고.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고,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양수야.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 그래서 도함수가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봐봐. 나한테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얘가 f'x야. 이 도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릴 때는, 자, 봐봐. 여기서 뭐를 가질까? 음수에서 양수니까 방금 했던 거 정리해보면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극소가 돼.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감소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 근데 이 도함수는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되니?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증가할 때는 뭐라고? 도함수가 증가할 때는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하면서 동시에 뭐까지 해야 돼? 아래로 볼록하면서 극소까지 생겨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근데 여기까지는 또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이렇게 가다가 볼록성이 바뀌어.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없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계속 감소하잖아. 그러면 무슨 볼록?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선 다시 증가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자,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구간을 끊을게. 이렇게 구간을 끊을게. 여기서 이쪽까지는 도함수 증가야. f' 증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이 작아지고 있잖아. 누가 봐도. f' 감소 위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다시 이쪽 구간에서는 f'이 커지고 있지. 그래서 f'의 증가 아래로 볼록이야. 얘들아 알거든? 되게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봐봐. 커지지. f'이 커지지. 아래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f'이 작아지잖아. 위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다시 f'이 커지잖아.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래로 볼록이고 이걸 보고 위로 볼록인 건 알잖아. 이걸 보고 아래로 볼록인 건 알잖아. 한 번 더 봐봐. 증가야 아래로 볼록이야. 감소야 위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다시 증가야 아래로 볼록이야. 도함수랑 원래 함수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야. 한 번 더 봐봐. 도함수가 증가해 아래로 볼록이야. 도함수가 감소해 위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도함수가 증가해 아래로 볼록이야. 효원아 따라해봐. 알겠지? 성주도 한번 해볼까? 알겠지?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재 안 나와 있어.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에 그 11월 달부터 우리 저거 그 뭐지? 미적분 심화할 때 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개념적인 것만 안다고 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무조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3차 함수는 요 변곡점이라는 점이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 기억나 이거는? 기억 안 나니? 나냐고 안 나냐고. 안 날 수도 있지. 안 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근데 요게 점대칭인 걸 이용해서 요거 이렇게 그어가지고 뭐 비율 관계가 있다고 불렀어요. 여기 길이가 같다고. 근데 요런 거를 납득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내용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노트에다가. 요거 정리하는 거를 끝으로 마무리할게요.